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전 유공자분께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6급 이항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난청도 있고 그리고 폐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암이 뇌로 전이가 되어서 지금 방사선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자제분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그리고 이 자제분 또한 지금 고엽제 후유증 2세와 관련된 질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제분께서 제게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는 이번 이 영상 말고 말초신경병과 관련된 영상이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내용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더 급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답글로 적어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이 폐암과 관련해서는 3년 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만들었던 내용을 제가 잠시 후에 다시 그대로 들려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보충 설명은 다시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나중에 그 영상들 보시고 지금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월남 참전 용사입니다. 2009년 스텐트 시술을 받고 국가유공자 6급 이항을 받으셨고 그 이후 난청으로 인해 보청기 보조금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2015년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고 18년 다시 전이로 양쪽 폐 절반씩을 잘라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뇌 전이로 인해 폐암 4기 판정받고 29일부터 방사선 치료에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폐암 4기 전이성 뇌 전이는 3급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번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질병을 다 등록하는 것이 나은가, 그렇게 해서 종합 판정을 받는 게 나은지 그 내용을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폐암으로만 등록하는 것이 나은지, 세 번째 이 질문을 주신 이 자제분 또한 폐쇄성 척추 이분증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고, 아마 제게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보훈지청을 찾아가셔가지고 추가로 등록을 하려고 물어봤더니 보훈지청 담당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 고민해보고 신청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친께서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신청하라고 하는데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상위 등급 재신청을 해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게 이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먼저 2009년도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이미 이제 등록을 하신 상태였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6급 이항을 받게 되면 보험병원이 되었든 위탁병원이 되었든 나머지 질병들 또한 모두 다 국비로 진료가 되고 치료가 됩니다. 수술 또한 다 치료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분께서 난청과 관련해서도 지금 추가로 등록을 안 하셨고 당뇨병도 있는데 등록을 안 하신 것 같고 고혈압도 있는데 등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약은 무료로 주기 때문에 약은 계속 복용을 하시면서 그러다가 2015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도 하셨고 또 2018년도에 폐암이 전이로 되어서 양쪽 폐까지 절반씩 잘라 수술을 하셨는데 이때도 수술은 해줍니다. 보험병원이 되었든 위탁병원이 되었든.
그런데 이때도 추가로 고엽제 질병으로 등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모든 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들마다 얘기하는 게 본인들 몸에 고엽제와 연관된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질병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4년 4월 이전까지는 이렇게 추가로 생긴 질병을 등록을 할 때 기존에 있던 등급을 받고 있는 그 질병까지 신규 신체 검사를 하다 보니 아차 잘못하면 그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질병에 따라 다릅니다. 질병에 따라 다르는데 보건지청에서는 무조건 똑같은 말로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판정 신체 검사에서 그 신규 신체 검사를 해도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하락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라고 하죠.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황에서 보건지청에 갔었을 때 담당 직원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신청을 고민을 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스텐트 시술이나 뭐를 절제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영구장애와 같은 내용은 다시 신규 신체 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한다더라도 하락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좋아진 거는 2024년 4월부터는 만약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등급은 신체 검사 하지를 않고 신규 질병만 신체 검사를 받겠다.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있던 허혈성 심장 질환은 신체 검사 받을 필요가 없고 신규로 폐암과 관련된 것만 신체 검사를 받겠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요즘 계속 영상마다 그러죠.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서 보여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는 고엽제와 연관이 되었다 해서 요건에 해당된다 해서 이미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이 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생긴 당뇨병이나 난청, 고혈압, 폐암과 관련돼서는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국가보건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 다시 난청과 당뇨병과 고혈압, 폐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질병을 신청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급한 거 폐암 하나만 추가로 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2015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었을 때 그때 국가보건부에다가 미리 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 폐암 4기와 관련된 이 전이성으로 해서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에 지금 있다 그러면 진단서만 발부받아서 국가보건부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등급 판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6급이 되었든 5급이 되었든 예를 들어 뭐 이분이 원하는 3급이 되었든 결과가 나오지만 지금 이분께서는 아직 폐암이나 당뇨병, 고혈압, 난청과 관련된 고엽제 후유증 질병들이 국가보건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보건병원에서 고엽제와 연관이 있다 하고 요건 해당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신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최소한 8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일반 종합병원에 만약에 이제 입원을 해 계시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상급 종합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다 그러면 우선 폐암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단서를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해서 국가보건부에 고엽제 후유증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등급이 나와야지, 만약에 아버님이 신청하고 있는 도중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등록 신청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또 문제인가 하면, 정상적으로 아버님이 오랫동안 살아 계시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5급도 받으실 수 있고 4급도 받으실 수 있고 말 그대로 상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3급과 관련된 내용도 또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럴 경우에는 아버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보상금도 그 급수에 맞는 보상금이 나오지만, 나중에 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 배우자에게도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급 이항으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셨을 때 배우자가 받는 보상금과 5급 이상, 그러니까 5급, 4급, 3급, 2급, 1급 똑같은 유가족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꼭 3급이 안 되더라도 5급만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는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그 동일한 금액을 유가족 배우자 보상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또한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판정이 나는 방향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영상들 뒤로 미루고 이 영상을 먼저 지금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중에서 폐쇄성 척추 이분증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이 영상 보시고 연락처를 댓글로 달아주시게 되면 그 연락처로 다른 분이 연락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과 더 깊은 내용의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린 이유는 고엽제 후유증만 갖고 계시는 유공자 본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금 2세들 또한 여러 가지 질병들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자녀분들은 자녀분들대로 다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전 영상 월남 참전 유공자를 위한 고엽제 2세 차별 취급 사건을 제가 또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설마 내 자식은 그런 질병이 없겠지 생각하고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월남 갔다 오셨던 분들, 모든 분들 2세 자녀들에게는 척추 이분증과 관련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고엽제 후유증이 아니어도 고엽제 후유증이어도 충분히 자녀들에게는 그 질병이 생길 수 있다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 앞전 영상, 이 영상 꼭 보시고 본인들이 보기 싫으면 자녀분들한테라도 제발 이 영상 좀 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3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보고 나머지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신체 검사를 할 때 적용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올 때마다 하나하나 찾는 번거로움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본인들의 몸 상태가 악화되어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데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고엽제와 관련된 월남, 파병, 노병들 또한 질병 내용을 알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쉽고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대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하신 분들은 정확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알고 신청을 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 복무 중 다친 상위처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고엽제이신 분들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야만 신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과 상위처가 있어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는 해드리지만 신체 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점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어느 부위가 공상 처리된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부분들은 왜 안 되었는지 정보 공개 청구하여서 정확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확실하다 생각되면 보훈처에 추가 상위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위처로 추가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에 대한 세분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는 질병이나 상위처가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면의 칼이라고 할까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상위 등급을 받은 질병이나 상위처 또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기존에 있던 상위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배우고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워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서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0가지의 장애 분류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도 참고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40-31번째 시간, 폐암에 관련된 시간입니다. 폐암은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내용인데 호흡기 질환으로는 폐결핵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 시간은 폐암,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 제8조의 3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5번째로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 측정 방법으로는 5번째 호흡기 질환, 폐기능 검사, 1초간 노력성 호기량, 노력성 폐활량, 흉부 단순 방사성 촬영 등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폐기능 검사는
한국인의 연령별 정상 폐활량 예측치를 고려한 최정근식 검사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기관제 확장제를 투여한 후 시행하되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 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다 폐결핵, 폐결핵성 늑막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폐암은 호흡기계 질환에서 따로 분류하여 등급을 결정하며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누어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 등급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폐암은 호흡기계 질환에서 따로 분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앞전 영상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그런 상위 등급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보면서 같이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7급 5111호를 살펴보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이 두 번째 시간은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을 보시게 되면 폐암 외의 질환으로 폐의 부분 절제술 또는 쇠기 절제술을 받은 사람이 7급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급 사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폐암으로 폐엽을 절제한 사람은 6급 사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에 관련된 내용은 호흡기 질환 내용입니다. 여기 6급 사망과 관련된 9번째를 보시게 되면 비소세포 폐암 1기, 2기, 3A기인 사람은 6급 사망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급 사망. 그리고 여기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폐암으로 폐엽을 절제한 사람 또한 6급 사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6급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6급 2항 5108호를 살펴보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폐암과 관련된 내용은 이 9번째 시간은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번째를 보시게 되면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하거나 양측의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 이 6급 이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5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급 5106호에 따르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네 번째는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고 10번째 내용에 비소세포 폐암으로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한 사람 5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1번째 소세포 폐암 제한 병기인 사람 이 또한 5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급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꼭 집어서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4급은 넘어가고 3급을 보시게 되면 폐암에 관련된 3급 5104호에 따르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8번째 내용은 호흡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번째에 보게 되면 비소세포 폐암, 사기, 전이성 또는 재발성 또는 3비기인 사람은 3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5번째 소세포 폐암 확장 병기에 있는 사람 또한 3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내 몸이 몇 급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와 관련된 2급 5103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한쪽 폐를 적출하고 다른 폐에도 고도 기능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2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 중에서 폐암, 그러니까 폐암에서도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누어지는 이 폐암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내용이 약 4년 전에 만들어 드렸던 내용입니다. 4년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 오셨고 해서 제가 만들어 드렸고, 그 중에 하나 폐암과 관련해서 만들어 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빠졌던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 이분 질문 주신 분 폐암이 어떤 폐암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폐암인지 비소세포 폐암인지 또 소세포 폐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폐암이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폐암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다 드렸고, 여기 이 16번을 보시게 되면 이 16번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꼭 폐암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다른 암과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타의 악성 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각종 그 암과 관련돼서 설명을 할 때 그 단계가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꼭 폐암이 아니라 뭐 전립선 암이 되었든 방광암이 되었든 모든 악성 종양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전이를 해서 다시 재발할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3급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지금 3급과 관련된 자리입니다. 요 아래 상급 보이죠? 여기도 3급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고, 자, 제가 다시 하나 이제 추가로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백 건의 많은 이런 재판이나 소송과 관련된 자료들 중에서 이 폐암과 관련돼서 이제 이 내용을 하나 제가 추가로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폐암이 있는 상태에서 이 후두암에 대해서 추가로 재판정 신체 검사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물론 지금 이번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를 지금 이번 이 영상이 폐암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폐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폐암으로 높은 등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사항, 대상, 고엽제 후유증, 신체검사 종류, 재판정 신체검사입니다. 재판정 신체검사. 자, 그리고 요건 인정 상위처는 폐암, 후두암, 후두암도 추가로 생겨서 지금 이제 추가 인정 상위처로 이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 상위 등급, 자, 3급입니다. 3급. 신청할 때 3급. 무엇으로? 폐암으로 지금 3급인 상태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보험병원 신체검사 신검 과목 내과에서 폐암, 이비인후과에서 후두암, 상위 정도에 대한 소견으로 해서 내과는 좌폐 전 절제술 후 상태로 재발 소견 보이지 않음. 그러니까 폐암과 관련돼서 좌폐 전 절제술 후 상태로 재발 소견 보이지 않음.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온 상태고, 여기서 분명히 재발 소견이 보이지 않음이라고 지금 보험병원 신검 내과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는 우측 성문암으로 레이저 성대 수술 시행 후 경도의 음성 장애가 있다. 경도의 음성 장애가 있다. 이렇게 해서 관계 법령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종합 판단을 합니다. 가, 고엽제 후유증 인정, 폐암, 후두암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 과목 전문의의 신체 검사를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위 등급 구분표에 따라 폐암은 상위 등급 5급 5106호에 해당하고 후두암은 상위 등급 6급 이상 2504호에 해당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상위 등급 5급과 6급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한다고 지금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위 등급 5급과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할 때 3급에서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3급에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폐암은 상위 등급 5급으로 하락을 했고 후두암은 6급 이상으로 새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분명히 지금 이 건도 3급에서 5급으로 하락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재판정 신체검사하면 뭐 하락할 일이 있겠어? 그리고 신청을 하지만 제가 매월 재판정 신체검사와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하락하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급에서 5급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물론 지금 오늘의 이 영상 이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다른 분들 또한 이 폐암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재판정 신체검사할 때는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월남 참전 유공자분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있는 상태에서 폐암과 관련해서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